여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민사에서 뭐 상호간에 네네. 이제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는 이제 과실 네네. 비율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네. 형사할 때는 그런 류에 이제 서로 과실 상계를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요새 뭐 한철 뭐 이러면서 뭐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블랙박스 네네. 보고 이렇게 하는 때 몇 대 몇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네네네네. 이제 주로 보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돈 관련됐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친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 네. 피해자도 뭐한 30%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네네. 이제 30을 까고 70만 주면 된다 이런 거지. 형사 네네. 책임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질 때는 네. 그 지금 현재 경찰이 한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죠. 아, 근데 죄명 사항으로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인데 교특법 위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종합보험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과실이 아니면 네.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는데 보험 그렇죠. 그것도 문제구나. 근데 이제 보험이 네. 들어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10대 12대 뭐 이렇게 중과실이면 또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때는 네. 그 피해자한테 네.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래서 그게 우선 근데 그 연락은 돼요? 그냥 들어 누워서 얼마까지 치료받겠다 지금 이렇게 배째라 이런 상황인가요? 네. 음, 그거는 이제 뭐 그는 그 정말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그 피해자라 하더라도 네. 뭐 아유 자기도 좀 잘못한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죠라고 하면서 쉽게 합의에 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아, 이제 네네. 배째라 하고 이제 누워가지고 뭐 네. 내가 아쉬울 건 없다. 그리고 그러면 뭐 아쉬운 쪽에서 우물 판다고 계속 합의 금액도 올라갈 거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배째라 하는 경우일 건데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이제 아 이게 뭐 보험 적용도 안 되고 애초에 보험이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안이니까 교통법 위반으로 네. 송치하겠다. 그럼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검찰에 가잖아요. 그럼 네. 검찰에서 대번에 이제 보험 들었는지 여부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면 합의가 네. 되는지 물어볼 거예요. 네. 그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냐, 뭐 합의 네네. 가능성은 있냐, 뭐 현 네네. 상태로 좀 곤란하다.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비교 형량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일단 그 몇 주가 나왔는지 그 네. 교통사고 나서 네. 그 사람이 내 3개월 누워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 그 진단 주수가 뭐 네. 3개월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확인이 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상해 진단서나 이런 게 첨부가 돼 있어요. 일단은 그거가 이제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거부터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 확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아니할 말로 뭐 벌금 액수를 정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 감으로 아이 뭐 많이 다쳤네요. 그리고 뭐 몇 달간 들어 누워 있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네. 그게 뭐 믿을만하든 그렇지 않든 상해 진단서가 기준이 되니까 상해 진단서가 나오면 몇 주 뭐 나오잖아요. 4주, 8주 뭐 이렇게 나올 거 네네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진단 주수를 고려해서 벌금 액수 만약에 진짜 합의가 안 돼서 보통 이런 게 네. 벌금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래 내가 뭐 어차피 합의를 한다고 해서 네. 그 벌금이 아예 안 나고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이제 불기소 결정 중에 하나인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내가 뭐 그 합의하는데 돈 들고 또 벌금으로 또 돈이 나가 이중으로 돈 나가느니 그냥 차라리 네. 내가 배째를 하겠다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 이런 선택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합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그거는 뭐 시도는 해 보셔야죠. 그리고 피해자의 뭐 심리적인 뭐 상태나 이런 것도 네. 그 주변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런 아예 그냥 이런 쪽에 빠사가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평소에 모르거든요. 예, 네.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피해자도 뭐 상습적으로 이렇게 자해공갈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도 몰라서 주변에 누가 딱 물어봤는데 야 네가 아실 거 뭐가 있어 뭐 합의 같은 것도 버팅겨 이렇게 했다가 근데 네네. 그 다음에 뭐 야 근데 가해자 쪽에서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고 하면은 합의 시도 안 하고 배째를 할 수도 있어 그럼 너 뭐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 또 누군가한테 들으면 네. 뭐 합의 이런 데 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쉽게 그 피해자의 어떤 그 심리 상태 내지는 그 피해자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떤 조언을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예측이 쉽진 않은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네. 뭐 법정 대리인은 아니고 뭐 네. 그냥 법상으로는 아니어도 사실상의 어떤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참고 역할을 그쪽에 아버님이 할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제가 일반적인 거 말씀드리면 그래서 첫 번째 합의 잘 안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합의에 들어가는 돈 그거 그 돈 그냥 세이브 했다가 벌금 얼마 더 나오면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 벌금 예를 들어 벌금 얼마 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주장했지만 그것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 전에 그 사람이 운동하다가 다친 게 있는데 네. 교통사고를 기화로 해서 그 전에 다친 기왕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네. 합해서 뭐 12주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뭐 근데 완전 이렇게 몸이 아작이 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네네. 한 주당 보통 50만 원, 70만 원 잡거든요. 네. 벌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주 나왔다. 그러면 4 곱하기 50 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내고 아니면 뭐 70으로 잡은 근데 그거는 뭐 그 가해자의 어떤 뭐 경제적 상태나 뭐 이런 거 따라서 벌금 액수 딱 획일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네. 일하는 근데 진짜 뭐 실수한 거 맞는데 그 저렇게 배째라고 하는 사람이랑 막 이렇게 무릎 꿇어가면서 합의하고 싶지 않고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벌금 얼마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해 진단서 그 진단 주수에 따라서 네. 그게 뭐 8주가 되고 12주가 되면 곱하기 50 하면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런 네네. 선택지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합의가 되고 네. 이러면 검사가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할 때 합의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합의됐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 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벌금 액수 예를 들어 300 이렇게 했다가 합의된 거 고려해서 감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합의 금액 100만 원 내가 벌금 300 때릴 건데 합의 금액으로 100만 원 줬어요? 그럼 나 200만 원 해줄게요. 이렇게 딱 정해지진 않은데 그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벌금 액수가 이제 깎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전체적인 돈이 들어가는 총액으로 보면은 합의하고 벌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 첫 번째 배째를 하는 안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민사 문제가 아직 클리어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네. 형사적으로 내가 벌금 예를 300만 원을 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사적으로 그 사람이 그 남편분한테 민사소송 제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남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뭐 지금 하시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 그럼 이제 만약에 그렇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민사 소송은 내가 이제 아까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은 형사고 민사에서 있잖아요. 네네. 민사에서 내가 이 저기 피고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네. 내가 뭐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후유장애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치료비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내놔라. 만약에 청구하면 이기진 못하겠죠. 가해 행위를 한 건 맞으니까. 맞습니다. 대신에 그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그 피해자 그 원고의 과실이 고려되겠죠. 이거 민사 문제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청구했을 때 과실이 만약 30이다. 그러면 이제 감액은 되지만 지긴 져요. 네. 그 남편분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민사에서 지는 거는 당연하고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 이제 급여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겠죠. 네, 그거는 이제 그걸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민사에서는 이기진 못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째라 벌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벌금 내고 말겠다 배째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재산도 없고, 뭐 내가 어디에서 뭐 고정적으로 일을 이제 해서 급여를 받는 분도 아니고 네. 자영업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돈 벌어도 다른 사람 명의로 뭐 이렇게 통장 이렇게 약간
네네. 예, 신용불량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그런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선택지가. 아, 합의 나 싫어, 나 합의 안 한다.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네 같은 놈하고는 합의하기 싫다. 벌금 네네. 내고 말겠다. 그리고 민사에서 내가 지겠지만 내 명의로 된 재산 없다. 그리고 네네. 앞으로도 벌어들이는 돈도 내 명의로 안 하겠다. 다 내가 처나 뭐 다른 가족들 명의로 이렇게 아니면 현금화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뭐 금고에 숨겨놓는 한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얘한테 돈 줄 생각 없다. 이게 일환이고, 네네.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번거롭고 내가 잘못한 건 맞기 때문에 그냥 합의 시도가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하고, 근데 합의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형사 공탁을 하는 거죠. 나는 치료비나 이런 거, 그러니까 민사로 가서 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그래 뭐 벌금, 이제 제가 합의가 되면 벌금 액수가 좀 내려간다 했잖아요. 네.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합의에 거의 준하는 비슷한 효과 내는 게 형사 공탁인데, 네. 이건 언제 하냐?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막 1,000만 원, 2천만 원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니 내가 어디 물어보니까 그 벌금 액수도 진단 주수에 곱하기 50에서 7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합의 금액도 대충은 그 정도예요. 네네. 예, 물론 이제 뭐 가해자가 뭐 되게 잘 살고 이러면 그럼 좋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더 늘어나죠.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그 합의 네. 금액이나 벌금 액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 특히 민사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천만 원 내놔라 그러는데, 나 도저히 그렇게 하면 못하겠다. 근데 합의는 자꾸 했냐고 물어본다.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00 정도 성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 합의 대신에. 그러면 이제 뭐 합의를 하면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합의서는 이렇게 해서 언제 사고가 났고, 이렇게 내가 뭐 이후에 민형사상 뭐 내가 뭐 이의제기하지 않을 거고, 가해자에 대해서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네네. 이게 들어가서 형사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 사비 금액을 요구하면 사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대신 그냥 공탁을 하니, 공탁은 뭐냐면 그 법원에다 툭 던지는 거예요, 돈을. 300만 원 내가 딱 이렇게 공탁해놨는데 피해자가 피해자가 안 찾아갈 수도 있어요. 찾아가거나 말거나 던져 놓으면 법원에다가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겠죠. 그러면 뭐 벌금 얼마다 하면 이제 약식명령 청구라고 하는 걸 하고, 결국 약식명령은 판사가 하는데, 네. 판사가 선처할 때 네. 얼마를 그러니까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 그래서 벌금 뭐 400 때릴 것도 내가 한 200만 때리겠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판사나 검사가 봐주고 싶을 때 내가 무슨 노력을 했다는 흔적의 표시로 합의가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공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지금 복잡하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배째라. 근데 민사 문제는 남는다. 두 번째는 합의를 한다. 합의가 되면 벌금 액수 좀 내려갈 거다. 근데 합의가 안 될 때는 공탁이라도 한다. 예.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1안, 그다음 2-1안, 2-2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정리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도 이제 뭐 되게 여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초범이다. 네. 그 초범이고 뭐 합의도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검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법원 단계로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갔을 때 네. 검사가 할 수 있는 게 얘 혼내주세요 하고 기소하는 게 있고, 요번에 한해 좀 봐주시죠라고 하면서 이제 공소권 없음 하는 게 있는데, 공소권 없음? 근데 그건 합의가 돼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최선이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맞지만 요번에 한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합의도 했고 피해 회복 노력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봐주겠다. 기소를 미루는 게 기소유예거든요. 근데 이제 기소유예가 안 되고 벌금이 이제 이제 이런 경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최선이고 최상의 결과고, 일반적으로는 벌금 얼마 이렇게 나와요. 네. 보통 이제 합의나 이런 것도 잘 원만하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웬만하면 모르겠는데 뭐 3개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때는 합의에 그렇게 그 사람이 잘 안 응해줄 거거든요. 네. 근데 요거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막 바뀔 수 있어요.
네. 처음에는 막 가해자 찾아가는데 지금처럼 나 뭐 연락하지 마라. 뭐 면회 네. 제한돼 있다. 그리고 심지어 막 찾아가면은 막 침 뱉고 막 이렇게 했다가 네. 주변에 들어보니 야, 니 그렇게 해도 너 나중에 또 민사소송 해야 되고 이제 피해자가 너도 귀찮아. 그냥 자동방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저기 가해자가 배째라 하고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라고 하면 너도 치료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 누군가한테 들으면 또 합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여부 자체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태도 이거도 처음과 끝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럽고 귀찮고 이렇게 해도 계속 컨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근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빨간 줄이 그이냐. 벌금이 나오면은 이제 그게 전과예요, 전과.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김땡땡 씨가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가로 열고 벌금 300만 원 이게 딱 써져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실효가 돼요. 아,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사고나 이게 무슨 뭐 신호 위반해서 왜 딱지 끊기잖아요. 네. 과태료나 범칙금 이거 내잖아요. 그거는 진짜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형사 범죄여서 전과예요, 전과. 네. 실효가 된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서 네. 지금 남편분이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뭐 케바케긴 한데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는 뭐 벌금 200, 300 뭐 써져 있어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불이익은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공직이나 이런 거 연관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실효는 된다 하더라도 실효라고 하는 게 효력이 상실되는 건데 네. 기왕에 벌금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남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다른 걸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이랑 이제 뭐 술집에서 뭐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전과 조회를 하면 네. 그게 떠요. 교특법 위반 뭐 벌금 2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어쩔 수 없어. 이게 그 기왕에 이 사건이 일어나 버려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고 최악의 경우에 벌금이 나왔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오면 일정 기간이 지나 실효된다 하더라도 그런 전과로서는 남는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한테 뭐 이렇게 상담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렇게 할 때 뭐 다른 사건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문제가 됐는데 검사가 이제 막 아 이거 별거 아니고 몇 년 지나면 실효되니까 그냥 자백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빨리 그 벗어나고 싶어서 했어요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금 얼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다시 공직에 들어가고 싶어서 서류를 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벌금 얼마가 이제 10년 전에 있었던 벌금 얼마 그 계속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서 저한테 이거 없애는 방법이 뭐냐.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을 때 뭐 벌금 액수가 가하면 가하다. 아니면 내가 그런 뭐 경찰이나 뭐 공무원을 때린 사실이 없다. 네. 공무집행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퉜어야 되는데 대법원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2심, 3심 다투지도 않고 1심에서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면한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는다면 그거 계속 쫓아다니는 거고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벌금 이것도 그래서 웬만하면 합의 시도를 하고 그거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제명이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합의가 되면 뭐 최선은 공소권 없음인 건데 지금 그 판단을 검사가 네. 신호 위반 근데 그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공소권 없음 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합의가 돼도. 예.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그게 뭐 근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제일 시도를 해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 그거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빨간 줄 안 거이게 합의만 되면 빨간 줄 안 거이냐? 네네. 그럼 내가 얼마를 들여서 합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은 하더라도 그 불기소가 될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면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의 질문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그 빨간 줄 안 가는 그 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네. 그죠? 근데 유일하게 빨간 줄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합의밖에 없어요, 일단은. 예, 합의해서 네. 합의하면은 교특법 제명 자체가 다른 걸 안 따이고 네.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만 따지고 합의가 되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여지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렇게도 뭐 그 다음 선택지는 기소유예. 예, 기소유예도 불기소 일종이긴 하니까 뭐 그것도 예, 일단은 합의. 근데 합의 그거를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 들어가 있고 뭐 10대 중과실력 해당하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뭐 야속하게 생각하든 말든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연락도 안 하잖아요. 그거는 보험 가입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없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돼 있을 때는 합의를 봐야 되고 합의 보면 가능은 해요. 근데 지금 그 사람 태도 피해자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네.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그거는 뭐 케바케인데 변호사가 지금 어떤 사실관계를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실관계를 변호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아, 그리고 근데 이제 개 중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뭐 피해자도 변호사 선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가해자도 변호사 선임하면 근데 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연락하지 마라. 꼴도 보기 싫다. 네. 근데 뭐 합의하려면 연락은 해야 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피해자 측 변호사하고 변호사 대 변호사로 이렇게 접촉하면서 합의 네. 시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문제는 변호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유의 합의에 대해서 노력을 이제 자기 어떤 선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합의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금액도 올라갈 뿐더러 이제 그걸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변호사들은요. 합의는 당신이 알아서 해오라 이렇게 하거든요. 의뢰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선임할 때 뭐 얼마 뭐 착수금 얼마 뭐 성공보수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특별히 뭐 그 합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합의는 의뢰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변호사 통해서 그 별로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본전을 뽑을 일이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법리적으로 네. 뭐 피해자는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두들겨 맞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때린 적이 없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우연히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성범죄에서 뭐 강제로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때 그것도 사실은 뭐 본인이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뭐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지금 뭐 여러 가지 증거 뭐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증거하기는 명백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근데 지금 보시기에도 뭐 걔들이 뭐 자해공갈 다니고 그런 뭐 보험 사기범이고 이러면은 뭐 판이 뒤집어질 수 있겠는데 그런 건 이제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빨간 줄 그리는 게 싫다라고 하면 합의금이 올라가는 거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변호사한테 줄 돈 합의금으로 쓰는 게 더 나아요. 아니 그 변호사 공짜로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당연히 뭐 얼마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주는데 그럼 합의금액 변호사 뭐한테 준 돈으로 자기가 떼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변호사 비용하고 합의금이 따로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500, 뭐 1000이든 2000이든 왔다 갔다 하는데 변호사한테 뭐 700이든 뭐 500, 700, 1000 단위 줄거 그냥 그 돈 그냥 합의금 더 주고 그냥 시원하게 합의 받아내는 게 더 낫. 그게 사실 그리고 제가 이거 상담이나 이렇게 하는 취지도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이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일어난 현상 파악하고 나서 네.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될겠다 전망 이렇게 진단이 끝나면 그러면 굳이 변호사 선임 안 해도 그러면은 그러니까 합의금을 올려주는 게 더 낫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했을 때 그 돈 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하는 말하고 제가 하는 말이 많이 다를까요? 그냥 선임하지 마시고 합의 금액을 더 올리세요. 올려주세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중간에 네. 경찰이나 뭐 검찰 수사관들이 합의나 이런 거 시도나 중재를 해줬거든요. 근데 네. 요새는 뭐 어느 한쪽 편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서 일치 안 해주고 연락처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이 지금 연락처 자체를 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나쁜 사인은 아니고. 그리고 그쪽에 뭐 아버지가 끼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보통 이게 정서적인 문제거든요. 합의 이런 게. 그래서 막 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성이나 이런 거에서 2차 가해나 이런 거랑은 가해가 별로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너무 죄송하고 계속 이제 업소하는 거죠. 업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네네. 이제 뭐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하든지 간에 계속 이제 안부 물으면서 진짜 뭐 면회가 제한된다고 하면 아버님이랑 찾아뵙고 정말 뭐 사과드리고 싶다. 그렇게 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남편분이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분들은 진짜 막 피해자 막 병원에 찾아가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찾아가는데 막 침도 뱉고 뭐 크게 제가 아. 봤을 때 잘못한 건 없는데 교통사고라고 하는 게 무슨 고의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수잖아요, 실수. 근데도 막 쌍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잘 안 하죠. 사고 자체를. 그냥 에이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환으로 그냥 갚버리거나 네. 이런 게 싫어서 이제 보험 들어놓고. 근데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뭐 어쩌 제가 하면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이게 뭐 또 네. 갱신하다가 또 뭐 그런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고 그게 참 네. 운이 없으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읍소하고 이렇게 할 때 막 네네네. 내가 가진 패랄까 카드를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나의 불리한 면을 다 오픈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굉장히 이제 죄송하다. 그리고 뭐 치료비 이런 거 참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상대방이 내미는 카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합의 네. 시도 이렇게 하면서 그럼 상대방이 내놓는 카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옳주 봤을. 그리고 그거도 있어요. 검찰에서 네. 합의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 합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형사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형사 조정에 좀 붙여달라 라고 음. 하면 이제 그것도 해줘요. 근데 음. 그것도 내나 이제 조정위원이 있는 게 중간에 개입돼 있는 게 좀 다르지. 그냥 뭐 합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 음. 측과 피해자 측이 카페에서 만나서 식당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사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그 절차를. 근데 그거는 뭐 내가 그러니까 조정에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어서 네. 피해자가 나는 그 금액으로 못하겠다 하면 그냥 끝이에요. 끝인데 그 네. 금액이 대충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내 생각엔 아무리 뭐 이렇게 많이 다치고 향후에 뭐 후유장애도 있고 그래 향후 치료비도 들 걸 예상해도 뭐 몇천만 원이면은 충분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도 아닐 것 같은데. 네. 피해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 후유장애 생기고 26살짜리인데 어쩌죠 금액이 차이가 처음에 많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생각하는 합의 금액의 차이가 보통 한 10배 나요. 10배. 아. 심한 경우에. 나는 한 200이면 될 것 같은데 저쪽에 2000 부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 2000을 그렇게 되진 않고 절충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그쪽의 카드를 보고 한 반틈이라도 이제 계속 깎아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 그리고 이제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렇게 네. 했을 때 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번째 2-1안으로 갔을 때 네. 민사로 내가 어차피 괴롭힘을 또 당할 거기 때문에 네. 소송 가고 또 내 급여가 집행당하고 압류돼서 집행당하고 이렇게 갈 바에는 네. 여기서 그냥 좀 더러운 면이 있어도 합의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형사나 민사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저쪽 태도를 좀 보고 이렇게 정하셔야 되긴 하는데. 뭐 수사를 할 때 자백도 뭐 어디에 감정선을 건드려 자백 받아내는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합의도 마찬가지. 합의도 막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은 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뭐 극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만약에 가해자 입장에서 이제 네. 남편분이나 전화 주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연세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남편분 아직 막 창창하지 않냐, 앞날에 창창하지 않냐.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이도 그쪽에 아버님 나이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좀 저기 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 네. 정보가 너무 없어서 네. 일단은 겸손한 자세로 일단 네. 합의가 최선이다. 그리고 아들이 막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이게 좀 타겟팅을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해서 업소 전략으로 젊은 사람 좀 살려달라. 그리고 그 음. 다음에 이제 금액 이렇게 나오면 금액도 살려달라. 나 진짜 그럼 네. 그 사람한테 좀 살려달라. 어? 합의 좀 되게 해달라. 그 음. 사람한테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좀 하세요. 근데 만약 음. 요즘 사람이고 경찰이 만약에 네. 자기 괜히 피곤해지고 엮이는 게 싫어서 네. 정말 건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네네. 합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면 좀 약간 뭐 주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자기가 자기 뭐 인정 욕구나 존재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네네. 지금 뭐 되게 단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럼 네. 그런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음. 그래서 수아님 제가 진짜 지금 대화가 잘 안 되는데 네. 근데 최소한 얘기는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음. 사람이 중간에 뭐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이제 좀 선 넘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류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또 옛날 마인드로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합의를 중간에서 막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 노력을 해줬어 경찰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좀 안 되겠냐. 근데 음. 뭐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경찰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도 꺼내지 말아면 안 하면 되고 근데 막 이제 설레발 치면서 내가 내 말 믿으라 그러면 그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음. 예. 한번 해보세요 시도는. 이런 류의 사건이 뭐 이렇게 진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합의가 중요하고 네 네. 많이 그냥 위로해 주시고 네. 기왕 일어난 거 일어난 거고 그냥 이제 사후 수습 내지 처리만 하면 돼요. 그럼 음. 하시다가 또 접촉하시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